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E4입니다. 토요타 프리우스에 올휠 드라이브 사양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E4를 제가 먼저 타고 왔고, 토요타에서도 이 두 개를 나란히 같이 비교하면서 타지 않으면 모를 테니까 돌아갈 때는 원래 있었던 앞바퀴 굴림도 타봐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참 고맙게도. 아무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제 신형 모델이 나왔었잖아요. 풀 체인지 해가지고. 근데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와, 이게 프리우스라고 싶을 만큼 파격적인 얼굴을 가지고 나와서 디자인이 굉장해졌죠. 공력 성능이 엄청 좋습니다. 딱 보더라도 공기를 가를 것처럼 생겼잖아요. 거칠 데가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갔고, 뿐만 아니라 주행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행 성능적인 부분, 특히나 이런 핸들링, 그리고 가속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하체 제어 부분에서도 그렇고 개선된 게 많습니다. 토요타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우스였는데 약간 지금 시장 상황은 거친 게 있죠. 그래서 토요타 코리아에서도 E4 항시 사료는 아니고 올휠 드라이브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 바퀴를 다 굴릴 때도 있고 앞바퀴만 굴릴 때도 있고 그렇게 구동력을 배분하는 트림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E4 올휠 드라이브 주행을 이미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하이브리드 앞바퀴 굴림이랑 이제 가서 맛바꿔 타긴 할 건데, E4 아닌 거 앞바퀴 굴림을 탈 때도 이번 세대 변경한 이 하이브리드가, 아니 프리우스가 야, 전보다 훨씬 좋아졌구나. 좋아졌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 운전의 재미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좋아져가지고, 이전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차주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프리우스는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이런 과속할 수 없는 그런 차였다고 한다면, 핸들링,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없는 차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행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운전의 재미가 엄청 올라갔죠.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토요타가 괜히 이거를 하이브리드 리본 이런 문구를 쓴 것도 괜히 쓴 게 아니구나. 뭐 트렁크 저쪽에도 그걸 써놓고 뭐 차체 곳곳에도 써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리본이라고 여기 어디 써 있었는데 여기 밑에 써 있네. 운전자와 차에 연결된 그런 느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올라가서,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르막길이니까 살짝 들어보세요. 이게 엔진이 개입하면은 차가 이건 근데 변속기 소리가 더 크게 좀 들리는 것 같긴 해요. 조용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EV로 바뀌는 순간, 또는 이제 엔진의 개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항속하는 순간이 되면 그땐 뭐 아쉬울 거 없을 만큼 조용한데, 확실히 엔진이 개입할 때 또는 이 무단 변속기가 열심히 일을 할 때면 차가 뭐 잘못됐나 싶을 만큼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지금 조금이라도 이 올휠 드라이브면은 앞바퀴 굴림이랑 어떤 차이가 날지 느껴보려고 이 꼬부랑길에서 다시 켜봤는데요. 이렇게 깊은 데서도 차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궤도 있죠. 라인이 이렇게 부풀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앞바퀴 굴림 대비해서. 이 단지 3마력 출력 높은 것 뿐만이 아니라 접지를 만들어내는 게 앞바퀴만이랑은 분명히 다를 테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운전 재미적인 부분에서 올휠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E4라고 그래서 앞바퀴 굴림이랑 큰 차이가 있진 않다. 그러면은 토요타가 이 E4를 왜 내놨을까? 큰 차이도 없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얘는 이제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라는 굉장한 강자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중고차 방어도 엄청, 중고차 값도 엄청 방어 잘 되는. 옆자리에 이제 모터PD 정원준 기자님이 앉아있는데, 전차가 아반떼 하이브리드였어가지고 그 몇 년 타고 얼마에 파셨죠? 그거를 3년 10만 킬로 정도 타고, 네. 살 때가 2,800인데 네. 팔 때 2천만 원. 10만 킬로미터 타고 네. 800만 원 떨어졌다고. 네. 그러니까 감가 방어가 그렇게 잘 되니까. 아무튼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비교할 적에 야, 쟤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가 있어? 그랬을 때
오릴 드라이브가 우린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놓은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177만원 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냥 전시장에서도 소비자한테 설명할 때 이왕 사실 거면 177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E4 사세요. 연비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얘 복합 연비도 보니까 20.0이더라고요. 그 앞바퀴 굴리면 20.9? 거의 뭐 1km 차이 나긴 하는데, 리터당. 그럼에도 20이면 지금도 연비가 보여주는 게 18.9네. 그러니까 지금 꽤 고속으로 달리고 했거든요. 뭐 대화하느라 연비 주행은 할 수도 없었거니와 신경을 못 썼는데, 효율성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리고 또 이게 단지 E4가 들어가서 심리적인 안정감만이 아니라 아까도 기술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출발할 적에 접지를 조금이라도 더 필요할 때는 네 바퀴가 다 구동력을 전달을 하고 구동력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속도를 올려가면서 이제 뒷바퀴 구동력 빼버리고 이제 앞으로 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거주성적인 부분도 보통 사륜구동 들어가면 여기 이제 그 샤프트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요 2열 가운데 바닥이 이렇게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도 같습니다. 그냥 앞바퀴 굴림이랑. 그것도 그렇고, 또 중량 차이도 아까 찾아보니까 50kg이 채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XLE 트림이 있고 LE 트림이 있고 이 오릴 드라이브 XLE가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이왕 사실 거면은 XLE를 오릴 드라이브 XLE, 안녕하세요, 를 사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담진 못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까 신호 걸렸을 적에 뒷차에서 어떤 어르신이 뛰어와가지고, 그분이 타고 있던 차가 옛날 아이오닉이었거든요. 현대 아이오닉. 첫 전기차. 처음은 아니지만 아무튼 i5 이런 게 없을 때 아이오닉. 문을 두들기더니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 하는 거냐 그러면서 명함을 달래요. 우리를 영업사원으로 한 거지, 저를. 그래서 저희 이거 차 파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얼른 이제 뛰어 돌아가셨는데, 그걸 못 찍은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참 차가 너무 예뻐서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프리우스 디자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쐐기형, 완전히 막 이 공기저항 안 받을 것처럼 생긴 이 형태가 되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디자이너가 와서 얘기도 해주고, 뭐 곳곳에 쓰인 공력 성능을 다스리는 요소들에 대한 얘기, 어떤 기술적인 설명들을 해주셨었는데, 이런 디자인 때문에 뭐 3년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들이 길에서 봤을 적에는 예쁘다, 저 차 뭐지, 새로 나온 차인가 싶은가 봐요. 근데 그건 곧 많이 안 팔렸다는 얘기도 되지. 제가 아까도 이제 살펴보면서 이것 그 수입차 판매량을 살펴보니까, 토요타 안에서도 이 프리우스는 상위는 아니더라고요. 제일 상위는 캠리가 있고, 뭐 라브4도 있고, 물론 이게 25년 총 집계는 아니고 8월 판매량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안 팔렸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건 근데 어떤 물량 조절이라든지 그런 이유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겠고요. 이제 가서 원래 보여드렸었던 앞바퀴 굴림 프리우스랑 갈아탈 거긴 한데, 바꿔 타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프리우스 오릴 드라이브 아닌 앞바퀴 굴림 타고 있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같은 차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거 앞바퀴 굴림이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먼저 탔었던 E4 같은 경우는 저 네 바퀴의 구동력이 쫙 나오면서 그 그래프 있잖아요, 구동력 배분 게이지에서 보여주긴 하는데, 그때 말고는 뭐 꼬부랑길에서 살짝 느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똑같은 코스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변속기 CVT 소음은 얘나 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소음에 민감한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일 수는 있겠으나 다르게 생각하면은 프리우스는 적당히 마일드하게 타는 차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용하거든. 지금도 보세요. 이 변속기가 열일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까 E4 같은 경우는 약간 꼬부랑길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뒤가 좀 스극 밀려나갈 것 같은 순간이 없었어요. 뭐 이런 중간 요철 만나서 투둥 튕길 때조차도 그냥 쫙 잡는다기보다는 그렇게 좀 불안정한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이 앞바퀴 굴림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건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서 이 E4든 아니면 그 앞바퀴든 똑같은 거긴 한데, 요 페달 있죠? 액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 그리고 풋레스트가 좀 많이 뒤로 밀려 누워있긴 한데, 그 페달 간격, 어우 죄송합니다. 어우, 간격은 훌륭하게 좋네. 딱 맞춤 맞아. 그리고 좀 전에 턱을 제가 대응이 늦었었는데, 이 프리우스의 하체 감각은 이거는 참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하더라도 소폭이나마 더 위입니다. 그건 장점이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정리하자면 그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XLE 트림이면은 충분하겠다 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는 와이프에게 기분 좋게 차를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타시라고 선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E4 들어간 걸 사야지.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이런 뭐 약간의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노면 대응에 있어서는 E4가 더 높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E4 시승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